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원적이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철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통기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33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통기는 공기가 통하는 관이에요. 뭐만 통한다고요? 공기만. 결론 공기가 통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뭘 제거해 준다는 얘기면 그만큼 사이펀 작용을 해소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사이펀 작용이 해소가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결론 통기관의 설치 목적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통기관은 기본적으로 봉수보호죠. 사용 목적이 여러분 봉수보호입니다. 아셨죠? 가장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뭐 길이가 이렇게 통하니까 뭐 여러분 위생적이고 막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큰 목적은 봉수보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이제는 여러분 통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통기관의 종류. 통기관의 종류에서 조금 힘든 얘기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는 평상적이고 꼭 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게 각계통기관입니다. 각계통기관 여러분 개별통기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계통기관은 어떤 개념이냐면 각계통기관입니다. 자, 얘는 위생기구 하나에다가 한 개 통기관이 한 개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래서 가장 위생적,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얘는 여러 개 있는 데는 잘 쓰지 못해요. 어쩌다 한 개씩 있을 때, 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주로 얘는 소규모에 많이 쓰지만 얘는 광경을 좀 보셔야 돼요. 광경은 최소 32mm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또 다른 표현을 써요. 접속, 배, 수, 관, 광경에 최소 2분의 1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자, 통기관들이 접촉되는데 어디에요? 배수관에 접촉돼 있죠. 그 접촉 배수관에 2분의 1입니다. 자, 두 번째. 루프 통기관. 이 루프 통기관을 회로 통기관 또는 환상 통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들의 여러분 별다른 별칭을 보면 이렇게 희응이 꼭 루프 통기관은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얘는 보통 몇 개에서부터 하냐면 위생기구 2개에서부터 2개에서 8개까지를 묶어서 가요. 자, 이 2개에서 8개까지 그 길이에 제한이 있는데 그 길이는 7.5m 이내로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루프 통기관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가 있을 때 자, 위생기구입니다.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위에다 연결해줘요. 위에다. 자, 대부분 보면 요 위에다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다 공기를 넣어주니까 여기도 전부 다 공기가 통해지는 거죠. 이게 저는 뭐예요? 루프 통기관.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루프 통기관은 자, 광경이 있는데 이 광경을 좀 보실까요? 광경. 기본적으로 40mm 이상입니다. 자, 또 하나 표현은 이런 거죠. 얘는 지금 여기와 지금 어디에 연결되냐면 자, 얘가 가서 이게 통기 수직관이에요. 자, 얘는 배수 수직관입니다.
결론 얘는 즉 이 루프 통기관이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보실래요? 배수, 수평, 주관과 지관이라고 할게요. 작은 거니까. 지관과 요거 통기, 수직관 중 작은 쪽 간격에 (2분의 1)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죠. 이게 조건입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자, 네 번째 보면 습식 통기관, 세 번째 도피 통기관 해야 되겠네요. 이 도피 통기관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8개까지라고 루프가 감당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거, 요거 9개, 10개는 더 될 수도 있겠죠. 누가 해줘야 되냐고요? 루프가, 요 도피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도피 통기관이 여기서부터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돼요. 이게 지금 도피 통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피 통기관은 뭐 하는 용도냐? 루프가 그걸 다 못하니까, 도피가 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자, 루프 통기관의 통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용도로 해요.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개서부터 8개 이상부터 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근데 길이 제한은 없지만 얘는 항상 개수 제한은 있습니다. 8개 이상부터. 자, 문제는 이게 광경이죠. 광경. 이 광경이 어디는 32mm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40mm 이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얘는 안 물어봐. 근데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봐요. 여러분, 지금 얘는 여기와 여기 연결돼 있죠. 여기 연결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루프도 요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배수 수평저관과 그다음에 통기 수직관 작은 쪽 간격 2분의 1. 그러면 똑같이 얘기하면 좀 얘기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만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접속 배수 수평지간 간격의 2분의 1. (2분의 1) 이상으로 하라고 얘기만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 얘기만 많이 물어보면 아셨죠? 다음에 네 번째 습식 통기관. 습식이 다른 말로 수륜 통기관이라고도 얘기하죠. 얘는 이런 경우에 써요. 이렇게 지금 회로 통기관이야. 자, 그런데 자, 루프 통기관이 여기서부터 연결돼요. 루프 통기관이. 여러분, 루프 통기관입니다. 원래 통기관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점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루프 통기관이야. 문제는 여러분, 이 부분은 참 보면 원래는 배수관인데, 이 부분은 배수관인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물을 버리면 배수가 흘러가는 배수 부분이 되지만, 얘가 물을 안 쓰면 뭐가 더 돼요? 통기 역할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습연 또는 습식 통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물을 버리면 배수관이 되지만 물을 안 버리면 통기관 역할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여러분 절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습식 통기관입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만 좀 봐주시고 얘는 광경이 없습니다. 자, 8번에 5번에 보면 신정 통기관이에요. 여러분, 이 신정통에 신정이란 얘기가 여러분 지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요게 배수 수직 주관이에요. 이 관을 갖다가 연장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 사진처럼 이렇게 지붕으로 여러분 우선 손잡이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정통기관. 그러면 이 광경을 얘기할 때는 배수 수직 주관 광경은 요 관보다 최소 같거나 커야지 작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 배수 수직 주간과 최소 동일 간격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6번째 결합 통기관입니다. 결합 통기관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주로 얘도 자, 이렇게 있으면 배수 수직 주간이에요. 입상관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통기 수직관이라고 합시다. 자, 얘는 여러분 이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 줘. 얘가 결합 통기관이에요. 자, 얘 결합 통기관인데, 그럼 결합 통기관은 여러분 지금 뭐뭐고 연결했어요? 통기 수직관과 배수 입상관을 연결한 게 바로 결합 통기관이죠. 자, 이때 여러분 이 각도는 최소 45도 정도로 합니다. 이 각도가 너무나 작아버리면 완만해지면 여러분 뭐가 문제냐고요? 이게 잘못하면 이쪽으로 물이 넘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45도 이상으로 좀 작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얘는. 그 다음에 이 결합 통기관은 자, 각도는 45도 정도로 유지하고, 다음에 5개층마다 한 개씩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광경이 있습니다. 광경.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페이지 338페이지 보면 광경 나와 있죠. 이건 잘 보세요. 이것은 얘와 얘, 즉 배수 입상관과 그다음에 통기 수직관 요 두 군데에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너 광경이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최소 50mm 이상은 쓰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는 통기 수직관과 배수 입상관 중 작은 쪽 광경에 광경 이상으로 하라고 나와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잠깐 볼까요? 자, 우리 도피 통계원 보면 자, 요 광경의 2분의 1. 그렇죠? 그다음에 루프 통계원 보면 작은 쪽 광경의 2분의 1. 자, 그다음에 여기 각계 통계관도 2분의 1이라는 표 쓰죠. 근데요, 즉 결합 통계관만은 그냥 작은 쪽 광경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2분의 1이라는 표현은 써요, 안 써요? 안 쓴다. 아셨죠?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뭐 특수 통계 방식이 있는데, 특수 통계 방식은 여러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특수 통계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소벤트 방식과 섹스티아가 있는데, 여러분 소벤트 방식은 이렇게 생긴 것을 만들어 줘 가지고 여기가 뭐냐면 배관에 연결합니다. 이쪽에 공기가 유입이 돼요. 그럼 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쪽으로 공기가 유입이 되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진공 상태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섹스티아는 배관 내부에 아니면 물이 나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줘요. 잘 날개를 만들어주면 이 물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가는 거죠. 돌아서. 결론 섹스티아 와류 또는 선회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와류 또는 선회를 만들고 또는 공기를 집어넣으면 뭐가 좋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요 두 가지 방식은 쓰는 목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별도의 통기관을 자, 만들지 않고 자,
한 개의 관으로 배수와 통기를 겸용하기 위해서, 같이 쓰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지금 특수 통기 방식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통기관 백한시 주의사항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예요.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어디래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자, 위생 배관 오수정화 설비가 나와요. 제6장 위생 배관 오수정화 설비에서 자, 위생기구는 여러 가지 위생기구가 있습니다. 위생기구라면 여러분 대변기, 소변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대변기 형태 있죠. 여러 가지 대변기 형태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이펀식과 자, 다음에 사이펀 Z식, 네, 플로우 아웃식, 자,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게 여러분 봉쇄 깊이는 꼭 봐야 돼요. 봉쇄 깊이. 자, 사이펀식의 여러분 봉쇄 깊이는 최소 65mm 이상입니다. 다음에 사이펀 Z식은 10mm가 많은 75mm 이상이에요. 자, 플로우 아웃식이 여러분 얘는 55mm 이상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소음을 봐야 되는데 소음 요 두 개가 작아요. 얘는 소음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용처를 보면 사이펀식, 사이펀 Z식은 조용해서 잠을 자는 곳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병원, 이런 호텔 등에 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사이펀 Z식이 되는 거죠. 또는 사이펀식이 됩니다. 자, 블로어식은 얘는 뭐가 문제냐면 소음이 굉장히 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유 압력이, 얘는 압력이 최소 0.1 메가파스칼 이상 돼요. 굉장히 압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로 공공장소에 많이 쓰죠. 왜요? 그래야 세정 능력이 좋죠. 또는 사무실, 빌딩에 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블로아웃식입니다. 그래서 블로아웃식이 위생기구죠. 최저 소유 압력이 가장 큰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대변기 세정 급습에 따른 분류. 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하이탱크식 또는 로우탱크식 또는요 세정 밸브식. 자, 급습 방식. 자, 급소 방식에 따른 분류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하이탱크식. 이쪽으로 좀 갈까요? 그 다음에 로우 탱크식. 그 다음에 세정 밸브식.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 플러시 밸브라고 또 얘기하죠. 플러시 밸브. 그럼 하이탱크식, 로우탱크식, 세정 밸브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첫 번째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여러분 소음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소음. 얘 크고 얘 커요. 그래서 얘가
가장 작은 거죠. 그래서 얘 소음이 작아서 주 사용처가 어디냐면 얘도 밤에 잠을 자는 곳, 아파트, 병원, 호텔이에요. 다음에 설치 면적 봐야 됩니다. 문제는 설치 면적을 꼭 보면 변기가 누가 크냐 작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탱크가 얼마나 크냐 작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탱크식이 여러분 물탱크는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작죠. 얘가 가장 커요. 비교적 작죠. 자, 이때 여러분 꼭 봐야 될 게 급수 광경이 나오고 세정 광경이 나와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하이탱크식 급수 광경 최소 15mm 이상입니다. 로우 탱크식도 15mm 이상입니다. 다음 세정 밸브식이 여러분 가장 광경이 큰데 최소 25mm 이상이라는 거죠. 다음 세정 광경입니다. 세정. 자, 물이 나오는 광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탱크식은 세정 광경이 32m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로우 탱크식도 얘는 그 광경이 50mm 이상으로 크죠. 자, 그런데 세정 밸브식은 25mm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야, 너 급수 광경이 가장 큰 건 요게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세정관이 가장 큰 건 요게 가장 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요 세정, 플러시 밸브식 또는 세정 밸브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얘들 두 가지는 여러분 물탱크가 있지만 얘는 물탱크가 없어서 얘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가능하죠. 대부분 다른 요 두 가지는 압력이 0.03이 되지만 얘는 압력이 0.07 메가파스칼이에요. 자, 이렇게 압력도 클 뿐더러 얘는 잘못하면 크로스 커넥션 발생한 우려가 있는 거죠. 여러분 크로스 커넥션이 뭐였어요? 이렇게 표현했나요? 제가 먹는 물에 똥물이 섞이는 현상, 즉 급수에 오수가 역류하는 현상, 크로스 커넥션이죠. 좋은 건 아니죠. 이거 절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크로스 커넥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방지 대책이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공 방지기. 영문이 백큐um 브레이커죠. 백큐um 브레이커. 자, 또 하나 역류 방지기. 이걸 설치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지금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위생설비의 유니타가 나옵니다. 자, 위생설비의 유니타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자, 위생설비의 유니타란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즉, 얘는 공장에서 제작을 해요. 이걸 현장에서 조립하는데 지금 뭘 조립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욕실을 그래요. 욕실 같은 걸, 화장실 같은 걸. 그럼 우리나라에 있냐고요? 예, 많아요. 여러분 리조트 같은 데 가면 자, 벽이나 천장, 바닥이 타일로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아이보리색 플라스틱으로 여러분 욕실을 만드는 게 있어요. 전부 다 그제 이게 여러분 지금 위생설비 유니타입니다. 자, 그러면 공장에서 제작했다는 얘기는 그만 공사기간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공사비도 저렴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시험에 얘는 두 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두 번 출제가 됐는데, 모두 다 위생설비의 유니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걸 제가 쓰다가 보면 플라스틱이니까 어떤 충격이 있어 깨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 깨진 걸 교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기성제품이지만, 즉,
우리가 막 매일 만들어서 파는 거 아니죠. 보통 이거 보면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되는 지은 지 5년 또는 10년 된다면 그 부속품이 없을 수도 있고 재수족해 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뭐가 문제냐면 얘는 조립이 됐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교체를 하려면 조립한 역순으로 다 풀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화장실이 완전히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험제는 여러분 이거였습니다. 야, 너 위생설비 유니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야, 자, 얘는요, 자, 유지보수. 보수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요게 가장 큰 문제죠. 유지보수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2절 여러분 배관설비요. 페이지 340. 8페이지 보시면, 자, 여러분 배관설비에서 첫 번째, 여러분 배관 재료 종류입니다. 여러분, 요 주철과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주철은 어디서 한번 배우고 왔죠? 주철제 보일러에서 배우고 왔습니다. 자, 거기서 특징과 여기서 거의 특징이 비슷한데, 이 주철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녹이 슬지 않는 거죠. 이렇게 녹이 슬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되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구성, 내식성, 그 다음에 수명이 크죠? 길다. 두 번째, 이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부 충격에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지만 내부 충격, 즉 내압성, 내압성은 상당히 내부 충격에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부 충격은 얘는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 깨지냐면 여러분 인장 능력이 없어요. 인장 능력이 없다는 찌그러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 찌그러든다고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깨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작업성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작업성이 나빠서 얘는 용접도 잘 안 돼요. 일반 용접 안 돼요. 나사이음 같은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시면 대부분 접합방 보면 여러분 소켓, 플랜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여러분 메커니컬 접합, 뭐 빅토리 접합, 이런 접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뭐 굴곡별단 누수 우리가 넣는 것은 메커니컬 접합을 많이 쓴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49페이지 보면 메커니컬 접합 있죠. 얘는 여러분 지금 소켓 타입인데 요새 나사로 조여버리니까 그만큼 더 조임의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자, 요거였습니다. 자, 이와 대별되는 게 여러분 지금 뭐가 있어요? 강관이 있는 거죠. 이 강관을 아연도금 강관, 또 하나 이걸 백관이라고 얘기하죠. 아연의 품 여러분 은백색이 나오는 거죠. 자, 얘의 가장 큰 문제가 녹이 쓰는 거죠. 녹이 쓴다는 얘기는 내구성, 내식성, 수명이 작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얘는 기본적으로 외부 충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결론 인장 능력이 좋은 거죠. 이게 좋다는 얘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접합성, 작업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용접도 잘 되고 나사임 같은 것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강관은 어떤 관의 두께가 있습니다. 관 두께 할 때는 여러분 얘는 스퀘줄, 남바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자, 관 두께가 커지는 거죠. 이런 얘기 좀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 강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